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장, 이제 우리 시장 본격적인 본장 개장까지 약 한 5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주말 동안에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얘기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찐닝 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이제 관세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에 있는 건 히토류죠. 네. 히토류. 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이제 대폭 강화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조치 보면요. 히토류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관련 품목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이 됐고 사실 히토류를 통제하겠다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네. 과거에 앞서서 나왔던 통제 그 내용하고 이번에 나온 내용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위원님? 네. 그 10월 9일에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5개 그 문건 중에 4개가 히토류 관련인데요. 네. 그 4개를 일일이 다 확인해 보면 4월에 나온 히토류 그 조치, 수출 통제 조치랑 한 3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4월 4일에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중히토류 7가지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한다. 그게 가장 메인이었고 이번에는 거기다가 추가로 중히토류 5가지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히토류 품목뿐만 아니라 사실상 히토류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즉 그 4월에 7종뿐만 아니라 이번에 5종을 추가하고 거기다가 히토류 관련 기술 그러니까 채굴부터 분리, 정제, 자석 제조, 심지어 그 후에 회수, 재활용,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까지 이 히토류 밸류체인 전반에 거쳐서 모든 기술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히토류 밸류체인 중에 또 장비, 원료, 보조제 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비, 원료, 보조제까지 그래서 4월에 히토류 그 7종 수출 통제에 비해서 이번에는 히토류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4월에는 주로 중국산 히토류 그 7가지에 대한 수출 통제. 근데 이번에는 중국산 히토류 수출할 때뿐만 아니라 그 수출한 히토류를 해외 업체가 그거를 다시 매매하거나 또는 어떤 우회적인 방식으로 어떤 민간용이든 군사용이든 최종 고객에게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거기에 대한 확대 관할을 한다. 이게 4월이랑 다른 점이고요. 그 세 번째 다른 점은 4월 달에 발표할 때는 물론 현실적으로 민간용 대상 그 수출 통제는 금지가 아니라 건별로 심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 좀 더 걸리고 근데 그 당시는 현실적으로 군용 수출 통제를 사실상 했는데 그 문건 자체는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해외에서 사용되는 또는 매매되는 히토류까지 규제 수출 통제를 엄격히 하는 그 문건에 정확히 이렇게 기재했어요. 해외 업체가 군사 관련된 그 최종 고객에게 중국산 히토류나 기술 관련을 우회적으로 매매할 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때 이거는 원칙상 금지라고 명시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10월 9일부터 10월 10일 수출 통제 조치는 10월 9일에 발표했는데 그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또 관련 몇 가지 조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이 이미 미국산 대두를 수입을 금지했어. 0. 그거를 좀 더 강화하고 또 미국 선박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그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퀄컴에 대해 조사를 한다. 그래서 좀 동시다발적인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네. 전반적으로 히토류 수출 통제 그 개수가 대폭 늘었고 네. 히토류 밸류체인 전반을 좀 통제하겠다. 네. 이렇게 더 강화된 걸 발표를 했고 히토류뿐만 아니라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입항료 별도 부과라든지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 이런 것까지도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그 세부적인 내용 좀 들어가 보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 중국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자국 히토류까지 규제를 확장한 첫 사례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해요. 그러면 이 수출 과정에서 통제를 하거나 관세를 매기거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출이 된 것까지 사용되는 것까지도 보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좀 파격적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 반도체라든지 또는 과거의 타국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역외 관할 또는 확대 관할 이런 방식을 많이 취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처음으로 이런 조치를 역으로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에 나온 그 문건에 나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나 그냥 일반적인 민간용 히토류는 과거에 비해서 건별로 심사하고 허가해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리지만 민간용은 원칙상 허가. 근데 민간용 중에서 강화되는 부분은 중국산 히토류가 0.1% 또는 0.1% 이상만 들어가도 요거는 중국 상무부에서 새로 허가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히토류 자체뿐만 아니라 히토류 채굴부터 분리 재련 자석 제조 그리고 회수까지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그 관련되는 기술을 다시 어떻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할 때 반드시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 제3자 해외의 제3자 업체가 최종 고객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뭐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이죠. 군사용으로 사용된다면 이거는 원칙상 금지. 그리고 군사용도 특히 대규모 살상 무기라든지 테러 또는 군사용 AI 관련 요거는 엄격히 통제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최종 목적이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또는 256단 이상 메모리 반도체에 이 히토류가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건별로 심사 허가를 거쳐야 된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이 히토류를 역외까지 관할한다는 것이 좀 그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자석, 히토류 연구 자석 재료 또 뭐 타겟 소재, 중국이 원산지인 히토류를 채굴하고 재련하고 분리하는 그 기술 이걸 사용해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겠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건 느낌이 오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원료 기술을 사용해서 통제를 하겠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요. 가능 여부는 만약 미국 업체 또는 미국 이외의 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해서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나오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좋죠. 사례가 나오길 바란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나오면 중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확대 관할, 역외 관할이 실제로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올해 들어서 중국이 정면 맞대응을 하는 지금까지 그 과정과 결과물을 보면 사실상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대해 한 게 결과적으로 미국이 승리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이 확대 관할의 현실성을 갑자기 한국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뭐라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게 나오면 그 가능성 여부를 의심하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나오면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난 4월 3일에 중국 상무부에서 이번에는 어떤 개별적인 대응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싸우고 싶다면 끝까지 하겠다. 물론 대화할 거면 문은 열려 있다. 중국은 이거를 개별적인 어떤 투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미 국가의 중장기 전략으로 이미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 집행 가능성은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찐닝 위원님하고 이제 앞서서 우리가 뭐 미국, 중국의 이 통상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갖고 있는 게 이제 히토류고 히토류는 무엇이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통제 대상에 반도체 생산, 테스트 장비, 재료까지 포함이 되니까 반도체 어떤 산업 전반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우선 이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보다는 사실상 미국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는 조치인데요.
한 이 반도체 산업에 주는 영향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미국 현지에서 첨단 반도체 그 생산 라인과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거. 그럼 그 과정에서 인텔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랑 한국의 삼성을 사실상 강제로 미국 현지 공장 건설하게, 물론 지금은 일정한 진도가 있지만,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하는 거는 첨단 반도체, 뭐 TSMC가 생산한 거든 또는 한국이 생산하든 생산해낸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라. 그러면 중국이 지금 한 발 앞선 거는 그럼 그 생산하기 전 단계를 그냥 아예 피말리기 전략. 예. 그러면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며칠 지나도 양보 또는 타협하지 않으면 그냥 미국이 그동안 계속 준비해온 미국 현지에서 첨단 반도체,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의 그 생산 라인이랑 밸류체인 구축하는 거를 그 전 단계에서 어차피 히터리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 표현으로는 피말리기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업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랑 TSMC가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그 디자인하고 생산은 TSMC가 하는 거고 그거를 엔비디아가 납품 받는 거고 그래서 만약 TSMC의 경우 일부 히토류, 중히토류 납품이 지연되거나 또는 아예 멈춰지면 그 수율이 바로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래서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첨단 반도체 산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정체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하버드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이라는 그 학자가 연구팀에서 연구 결과를 내세웠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GDP 성장률이 한 1.6% 정도 되잖아요. 하지만 그중에서 AI랑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기술이나 AR 관련 이런 쪽을 다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 상반기 GDP 성장률이 0.1%에 불과합니다. AI가 이끌었다. 네, 사실상 테크가 이끌었다. 그래서 만약 반도체 산업, 직접적인 거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일시 지연 그런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게 물론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또 SNS에서 글을 올렸지만 유화적으로. 만약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GDP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보면 미국은 중국에 고성능 칩을 안 주는 방식을 취하려고 하고 중국은 히토류를 가지고 어떤 뭐 반도체, 칩이나 뭐 이런 첨단 생산에 있어서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어떤 라인에서 조금 치명적인 영향을 주려고 한다. 형식상으로는 대등적인 제재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그 EUV 7나노 이하 SML 그 장비가 없지만 이미 지난 몇 개월 동안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첨단 반도체 칩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히토류 제재는 5년, 10년 지나도 이거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렇게 제재하고 중국이 맞대응. 근데 시간은 저는 중국 편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국 상무부에서 입장 중에서 이제 나온 걸 보면 일부 해외 조직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거 어디를 말을? 근데 그 제 생각에는 미국 플러스 뭐뭐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 업체에서 그 히터를 얻으려면 어차피 미국 업체가 수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중국이 이미 수출한 거를 다른 나라에서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그 해외 조직이 미국 플러스 동남아 또는 뭐 나라겠죠.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사례가 나오면 그게 오히려 더 사례가 안 나오길 바라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례가 나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네, 참 시기가요, 위원님.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통화를 서로 정상이 했었고, 뭐 에이펙에서 이달 말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이제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던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부딪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공식적으로 취소는 아니지만 만나는지 여부도 약간은 불투명해진 상황이잖아요. 서로의 좀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좀 전에 한국 언론에서
에이펙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그게 애당초 그 내용의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지금까지 국가주석이 공식적으로 에이펙 방문한다는 공식 대변이란지 그거는 없어요. 그래요? 본 기억이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 그 외교부는 중국 국가주석이라든지 총리의 해외 방문 며칠 전에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려요.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항상 약간 모호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그 저번에 SNS에서 10월 10일에 SNS에서 좀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쓴 게 뭐 100% 관세 부과하겠다. 근데 그게 11월 1일부터라고 했어요. 맞아요. 11월 1일. 근데 중국이 10월 9일에 상무부에서 발표한 그 여러 가지 히토류 관련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그 4개 중에 3개는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고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되는 그 해외 관할까지는 그거는 12월 1일부터예요. 네. 그러면 시간상으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타협을 기다리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이 시간만 봐도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에이펙에서 중국 가족이 항문 방문해서 물론 G2가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중한 간의 그런 교류를 강화해도 좋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11월 1일과 트럼프가 말한 11월 1일 그리고 중국이 발표한 11월 8일 그리고 12월 1일 이 시점으로 봐서는 미국 쪽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중국은 그대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건이 일단락되지 않은 이상은 경주 에이펙에서 뭐 정상들이 만날지 여부는 조금 그거를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그럼 위원님 일단 뭐 중국의 히토류를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건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미국도 히토류 자립을 위해서 사실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MP 머티리얼즈, USA 레이어스 뭐 다들 좀 아실 거고 레어스 같은 기업들 주가 같은 것도 보면 좀 아실 거고 경쟁력은 네.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요? 최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례를 드는데요. 일본. 네, 네. 일본이 90년대까지만 해도 히토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2010년에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일본이 10년 동안 노력해서 90%를 지금 60%대로 맞춰놨어요. 일본의 그 히토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010년 이전에 90%대, 2018년 58%, 2024년 기준 60%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례를 들면서 일본이 10년 동안 90에서 60%대로 내렸다.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린 부분은 경히토류밖에 없어요. 중히토류는 여전해요. 네. 그래서 글로벌 그 중히토류에 대한 통제력이 중국이 97%, 98%.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MT 머티리얼즈는 지금 뭐 채굴하고 아직은 거기에 장비도 필요하고 분리 정제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핵심 인력들이 없거나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기사에 나오는 미국도 미국 나름의 여러 가지 히토류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일본과 미국을 단순히 비교하면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더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더 제조업을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도 10년 만에 경히토류밖에 그렇게 안 되는데 미국은 저는 현실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찐닝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